승진은 취소입니다. 서유진 차장은 오늘부로 대기 발령입니다.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승진 확정 통보를 기다리던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테이블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 감색 정장 차림의 70살 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강은재입니다. 태성그룹 공동 창업주.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도대체 왜 태성그룹을 함께 만든 사람이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5년을 참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집은 걸까요?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 골목 끝 계단 4개를 내려가야 닿는 곳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창문 절반이 땅속에 묻혀 있는 반지하였습니다.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고 여름이면 습기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싱글 침대가, 다른 쪽에는 오래된 박스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강은재, 70이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3위, 태성그룹의 공동 창업주였습니다. 남편 강도연과 함께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건설 사무실 하나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뛰고 밤을 새워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태성그룹은 건설, 유통, IT를 아우르는 대기업이 됐고 사람들은 강도연 회장 옆에 늘 서 있던 그 여자를 그룹의 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뿌리가 땅 위에서 사라진 것은 남편의 사망 이후였습니다. 강도연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고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었고 저녁에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은재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30년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낯설미였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낯선 곳이 됐습니다. 아들 강현우는 38이었습니다. 태성 IT 계열사에 근무하는 부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은재는 그 아이 하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태성그룹을 키우는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을 늘 가슴 한켠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줬습니다. 며느리 서유진은 현우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태성건설 차장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단단했습니다. 말이 적고 눈빛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강남에서 나고 자란 사람, 특유의 세련됨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유진은 은재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은재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나고 난 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명절 연락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유진 대신 현우가 받았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은재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쁜 것이라고, 아이를 가진 몸이 힘든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은 쌓였습니다. 유진이 임신 사실을 알린 것은
현우를 통해서였습니다. 직접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은재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 유진의 목소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에도 단답형으로 답했습니다. 통화는 채 3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은재는 송파구 반지하로 이사 온 것이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복잡한 상속 문제로 정리가 길어졌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은재가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현우 내외에게 손을 벌리기 싫었습니다.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았고 송파구 골목 끝 반지하가 그 선택이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 말렸습니다. 어머니, 거기서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알아볼게요. 괜찮다. 잠깐이면 된다. 잠깐이 길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은 초가을이었습니다. 은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기 위해 과일과 미역, 아기용품을 쇼핑백 2개에 챙겼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유진의 친정 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유진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재는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오래 안고 있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사흘 뒤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날, 은재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짐을 함께 들어주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현우가 주차장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들어가세요. 무슨 말이야? 유진이 짐 들어줘야지. 유진이가 많이 예민한 상태예요. 조리원에서도 당분간 방문은 어렵다고 했고요. 은재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현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리원 방문이 자유롭다는 것을 은재는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쇼핑백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등 뒤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에 앉아 형광등빛 아래서 오래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초기 둘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은재는 그 사진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땅 위에 세계였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은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반지하 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언젠가 다시 빛을 발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강은재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서준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100일 잔치예요. 오세요. 날짜와 장소만 있었습니다. 뭘 가져오면 좋겠냐는 말도, 몇 시에 오면 되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은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꼭 갈게. 토요일 아침 은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에 다려둔 옷을 입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에 고든 바지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강남 백화점에서 미리 사둔 돌반지를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주 얼굴을 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잔치는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개인실에서 열렸습니다. 은재가 도착했을 때 방 안에는
이미 20여 명이 와 있었습니다. 유진의 부모와 형제들, 유진의 친구들로 보이는 세련된 젊은 여자들이 테이블 주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직장 동료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조명이 따뜻했고 꽃 장식이 화려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서준은 유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은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은재의 팔을 가볍게 이끌었습니다. 안내받은 자리는 테이블 구석이었습니다. 유진의 친정 부모는 중앙 상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의 어머니는 서준을 안고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은재는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재는 서준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유진의 어머니가 먼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계획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은재는 다시 앉았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현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은재는 알았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은재도 의무적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은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에서 송파구로 이어지는 길이 멀었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화려했습니다. 은재가 수십 년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남의 동네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잔치 소식은 문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돌이 가까워지자 은재는 먼저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준이 돌 언제야? 나도 준비해야지. 현우는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습니다. 아, 그게 이번엔 양가 부모님만 조촐하게 하려고요. 양가면 나도 부모잖아.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서요. 사람 많으면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은재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의 입에서 나온 말이 현우의 입을 빌려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현우야, 내 어머니, 내가 뭘 잘못했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작게 하는 거예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은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날 은재는 반지하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이 오갔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SNS를 보게 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인 한 명이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링크만. 유진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반포 한강뷰 레스토랑에서 열린 돌잔치였습니다. 화려한 플라워 장식,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서준, 유진과 현우의 환한 얼굴, 유진의 친정 부모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사진마다 감사, 행복, 우리 가족의 완성이라는 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태어나서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 늘 곁에서 지켜봐 주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가족 사진에는 유진의 부모만 있었습니다. 현우도 없었습니다. 은재는 물론 없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태성그룹을 함께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가 알아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은 사진 한 장에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송파구 반지하 형광등 아래였습니다. 어떤 이름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은재는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초기부터 써온 수첩들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낡은 명함첩, 빼곡한 메모가 가득한 수첩 몇 권, 초창기 사원증,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작은 명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정섭, 태성그룹 전 부회장, 남편 강도현과 함께 태성을 일으킬 때 은재만큼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재가 계약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현장을 뛸 때 이정섭은 늘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마지막 연락이 오간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은재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꺼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창문 너머 골목에 가을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벽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은재는 명함을 박스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은, 그러나 그 명함은 며칠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재가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청할 때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은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건 것은 가을비가 멎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재는 커피를 한 잔 끓였습니다. 앉아서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명함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은 이미 며칠 전에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정섭 씨, 저 강은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정섭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은재 씨, 오랜만이네요. 꾸밈이 없는 반가움이었습니다. 은재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이정섭은 은퇴 후 강남구 논현동에 작은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자문일을 간간히 맡는다고 들었습니다. 은재가 찾아간 날 그는 창가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은재를 보자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많이 수고했겠어요. 그동안.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재는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은재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감정은 걷어냈습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도 아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꺼낸 것은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초기 특정 계열사 협력업체와의 계약 구조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성건설 내부 움직임을 보면 그 구조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라인이 누굽니까? 이정섭이 물었습니다. 태성건설 차장 서유진입니다. 제 며느리예요. 이정섭의 눈이 조용히 좁아졌습니다. 얼마나 된 일이에요? 계약 구조는 8년입니다. 하지만 담당자 이름만 바뀌었을 뿐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이정섭은 잠시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감사위원회 쪽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은재는 반지하 방에서 오래된 수첩들을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초기부터 써온 수첩들이었습니다. 볼펜 자국이 깊게 눌린 페이지들, 날짜와 금액이 빼곡한 메모들. 은재는 그것들을 차례로 펼쳐가며 기억을 복원했습니다.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이정섭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은재는 오래 넣어둔 정장을 꺼냈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기념식에서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어깨 선이 반듯했습니다. 옷걸이에 걸고 하루를 뒀습니다. 주름이 펴졌습니다. 옷 하나를 손질하는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정섭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됐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네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은재 씨가 짚어준 협력업체 라인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왔어요. 하나 더요. 그 라인에 최근 승진 심사 중인 사람이 있어요. 태성건설 차장. 은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유진 차장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은재 씨,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정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유진 차장 오빠가 있어요. 서재민. 태성 IT 계열사 임원입니다. 은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태성 IT 계열사. 현우가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서재민 임원과 현우 부장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직속 라인입니다. 그리고 은재 씨, 현우 부장이 서유진 차장을 처음 만난 게 서재민 임원 소개였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전화를 끊고 은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천천히 연결됐습니다. 서유진과 서재민은 남매였습니다. 서재민은 현우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그 라인 안에서 기획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재는 수십 년 동안 계약서를 검토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쌓이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승진 파티가 열린다는 것을 안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이정섭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유진 차장 승진 기념 자리가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는 반포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재는 문자를 읽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을 이유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서유진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은재는 감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른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오래간만에 땅 위에 서는 것처럼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레스토랑은 반포 한강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은재는 1층 로비 한쪽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파티 참석자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렇다고 의심받지 않도록.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현장을 읽는 감각.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현우도 보였습니다. 유진도 있었습니다. 은재는 몸을 돌렸습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유진의 오빠, 서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양복이 비쌌습니다. 걸음걸이에 익숙한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은재는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이정섭에게 인상착의를 전달했을 때 이정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네. 은재 씨, 이거 생각보다 깊어요. 태성 내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강변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감색 정장 재킷이 흔들렸습니다. 은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현우가 유진과 결혼하게 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은재는 태성그룹을 맨손으로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정교한 함정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걸음을 뗐습니다. 한강변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현장을 뛰어온 사람의 감각이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차갑고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발표는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정섭에게서 전날 저녁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준비됐죠? 은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이미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감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커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녹음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재직 시절 회의 기록용으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건전지를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찼습니다. 은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빌딩은 강남 테헤란로에 있었습니다. 3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은재가 수십 년을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안내 데스크 뒤로 태성그룹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은재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이정섭의 이름으로 사전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회의실 앞에 이정섭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둘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태성감사위원회 쪽 사람들이라고 이정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유진 차장은요? 안에 있어요. 본인은 오늘 승진 확정 통보를 받는 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은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길쭉한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서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35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듯 머리까지 정갈하게 손질돼 있었습니다. 은재가 들어서자 유진의 눈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정섭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승진 확정권이 아닙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사위원 한 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8년간 진행된 협력업체 계약건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3개 업체 총 계약 금액은 62억입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로 밀려갔습니다. 유진은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단독으로 처리한 계약이 아닙니다. 결제 라인에 차장님 서명이 있습니다. 위임 정결이었습니다. 절차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준비된 말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은재는 알았습니다. 이정섭이 은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은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꺼낸 것은 녹음기였습니다. 유진의 눈이 녹음기에 고정됐습니다. 그게 뭔지 알고 있죠? 은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반포 레스토랑 승진 파티 자리입니다. 오빠 서재민 씨와 나눈 대화예요. 유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거기 계셨어요?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유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은재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달은 눈이 됐습니다. 은재는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틀까요? 유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서재민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업체 이름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현우 씨는 몰라요. 오빠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은재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이정섭이 말했습니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외에도 수첩 기록, 계약서 원본 사본, 초기 이메일 출력본이 있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초기부터 보관해온 자료들입니다. 유진이 은재를 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대체 왜?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우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은 그렇겠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알게 됩니다. 당신 오빠가 현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유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현우 씨를 사랑합니다. 은재는 그 말을 받아내며 잠시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세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것은
2시간 뒤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정섭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정섭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방문증을 반납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테헤란로로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햇빛이 빌딩 유리에 반사돼 눈이 부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신호가 울리고 울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진이 오빠가 감사 들어갔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태성그룹을 맨손으로 읽었습니다. 남편을 보냈습니다. 반지하에서 형광등을 켜고 살았습니다. 백일잔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SNS 사진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으로 흘러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재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테헤란로 한복판에서 감색 정장을 입은 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킷 끝이 흔들렸습니다. 강은재는 걸음을 뗐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테헤란로의 은행나무들이 마지막 잎을 떨어뜨렸습니다. 은재는 그것을 버스 창문으로 보았습니다. 잎이 질 때 가장 노랗다는 것을 그 나이가 되어서야 다시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때는 피는 것만 보았습니다. 지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유진의 승진은 취소됐습니다. 서재민은 태성 IT 계열사 임원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감사는 계속됐습니다. 회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은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번 왔습니다. 은재는 천천히 받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어떤 날은 혼란스러웠고 어떤 날은 낮았고 어떤 날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은재는 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듣는 것이 지금 자신이 줄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저녁 현우가 반지하로 찾아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은재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파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탁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재는 물을 한 잔 내밀었습니다. 현우는 받아들고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몰랐어요. 안다. 현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은재는 그것을 보고 시선을 창문 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들이 우는 것을 똑바로 보면 자신도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현우는 오래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이 남편을 닮았습니다. 어깨 선이 그랬습니다. 은재는 문을 닫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은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을 거두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거두고 나자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어떤 관계는 붙들수록 서로를 다치게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꺼내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올라오도록 두고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은재는 그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됐고 어떤 날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태성그룹을 함께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가 그것을 지울 수 없었고 구석자리가 그것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은재는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니, 늘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었던 것이었습니다. 상속 포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초겨울이었습니다. 남편 강도연이 남긴 태성그룹 지분 문제는 오래 끌어온 법적 분쟁이었습니다. 은재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두고 현우 내외와 얽히는 것이 싫었습니다. 태성이라는 이름을 두고 싸우는 것도 싫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 기억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냐고. 은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솔직히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분을 두고 싸우거나 받기 위해 고개를 낮추거나 그것 때문에 또다시 구석 자리에 앉게 되는 시간들이 더 아까웠습니다. 서류를 건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차가웠습니다. 겨울 햇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은재는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습니다. 이정섭에게서 제안이 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하나가 내부 감사 체계를 새로 세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자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근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서류를 검토하고 조언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정섭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은재는 반지하를 나왔습니다. 이사를 간 곳은 송파구 같은 동네 4층짜리 빌라 3층이었습니다. 넓지 않았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문이 온전히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낮에 형광등을 켜지 않아도 됐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박스를 풀다가 남편 사진이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기념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은재는 그것을 거실 선반 위에 세워뒀습니다.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반찬을 3가지 만들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노을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은재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찼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감각이었습니다. 서준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가끔 사진을 보냈습니다. 걷기 시작했다고,
웃는 얼굴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은재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아이의 눈매에서 현우의 어릴 때가 보였습니다. 현우의 눈매에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얼굴로 계속 남았습니다. 서준과 단둘이 만나는 날이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은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떤 것은 녹이고 어떤 것은 굳혀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기다림은 웅크리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 형광등 아래 작아지면서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기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잠그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두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겨울 햇살이 옅게 깔린 오후였습니다. 은재는 자문 업무를 마치고 석촌호수 옆을 걸었습니다. 호수 수면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앙상했지만 그 안에 봄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가장 비어 보이는 것 안에 다음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성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보냈습니다.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동안 가장 많이 다쳤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강은재라는 이름은 태성그룹이 있어서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버티고 일하고 사랑하고 잃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도 구석자리도 SNS 사진도 그것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석촌호수 둘레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겨울 햇빛이 등 뒤에서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은재는 그림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발로 자신의 속도로 그것이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강은재는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 속에서 감색 정장을 입은 채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강은재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롯이 자신의 것인 삶,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생 이야기 라디오였습니다.